그래서 수학 공부함에 있어가지고 그냥 단순하게 수학을 잘하고자 하는 거 맞습니다. 맞는데 체계적으로 들어간다면은 3점짜리는 틀리지 않게끔 공부하는 게 우선 순위고, 그리고 시간의 관리를 잘 하면서, 그래서 어떻게 되는 게 승부처는 결국 4점짜리이기 때문에 수능 끝나는 날까지 내가 이걸 어떻게든 7개, 8개까지 끌어올려 보겠다. 그 나머지는 좀 운에 기대 보든가, 내가 여기 8개는 항상 나의 디폴트 값으로 가져가야지라는 공부를 해야 된다 이거죠. 여기까지 좀 정리가 되셨나요? 자, 가장 궁금하신 건 이거고요. 전략은 그럼 알겠어. 그 전략을 시행할 거면은 거기 부차적인 것들 따라와야 되는 거잖아요. 첫 번째로는 수학 공부를 할 건데 이제 개념, 그리고 이제 문제를 풀어보면서 문제를 틀리는 오답 정리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그리고 Q&A를 받고 마무리 좀 하려고 하는데, 아이들이 오답에 대해서 오답 노트 작성하고 뭐 한다고 하는데, 그런 느낌 아닙니다. 틀렸던 걸 다시 풀어보고 내가 그걸 맞추겠다는 공부가 아니라 진짜 처절하게, 진짜 내가 나 왜 이런 거 못해! 라는 그런 처절한 감정으로서 애들이 공부를 해야 되는데, 우리 친구들 자녀분한테 한번 여쭤보세요. 물어보세요. 진짜 너가 오답을 내가 이거 틀렸네 라고 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진짜 틀렸을 때 나는 왜 틀렸지? 나는 왜 이거를 왜 틀렸어? 내가 아는 건 이건데 왜 답이 없지? 나는 내 논리에 입각해가지고 문제를 풀었는데 왜 대체 답이 없는 거야? 라는 고민을 해본 적이 있는지 한번 물어보세요. 지금 이 강의를 본다라고 하는 친구들 아마 4등급 이하의 친구들 좀 많을 텐데, 그 친구들 제가 장담하는데 아마 없을 겁니다. 제가 이렇게 좀 세게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제 발등에 불 떨어졌잖아요. 1학년 정도만 된다면은 저도 이제 우쭈쭈 아니야 니네 할 수 있어 이렇게 하면 우리 같이 고민해보자 라고 할 텐데, 이제 현실을 자각하고 바뀔 건 바뀌고, 안 바뀌면은 결국 뭐 재수? 이 판에서 무조건 끝나게끔 해야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 친구들 진짜 이 오답에 처절하게 한번 고민을 해봐야 돼요. 뭐 살짝 시간이 남아가지고 잠깐 제 얘기를 살짝 드려보자면은, 저는 재수를 고3 때 공부를 안 했고요. 그래서 재수를 했을 때 수능 9월달 모의고사까지 제가 수학을 4등급을 뚫어본 적이 없어요. 점수대가 60점대, 50점대 왔다 갔다 했죠. 그래도 저는 행복했어요. 나는 열심히 하고 있었거니,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열심히 하고 있었으니 나는 어떻게 잘 될 거야. 내 미래가 난 밝을 거라고 기대를 했거든요. 근데 9월달 모의고사가 4등급이 쫙 안 되는 순간 그때 세상이 무너지더라고요. 그때 제가 이 고민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전까지는 틀렸으면 내가 이런 것들을 참 부족했구나, 이런 공부를 했었어야 되는구나 라고 해서 그 부분을 메꿨다라면, 9월달 모의고사 끝나고 문득 든 생각이, 나는 내 논리에 입각해서 문제를 풀었는데 왜 대체 답이 없는 거야? 내가 틀렸나? 내가 잘못 알고 있나를 그때 처음으로 고민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나서 제가 한 거는 뭐냐면은 개념서를 핀 거예요. 개념서를 피면서 학원에서 수업 듣고 학교에서 수업 듣고 했던 것들을 내가 그냥 밑에는 예제 문제 풀린다고 해가지고 개념을 안다고 착각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책을 읽어보니까 내가 아는 거는 책에서는 이만큼 설명하고 있는데 나는 이만큼 다 받아들이기 버거우니 내가 여기서 편한 것들 몇몇 개만 골라서 받아들이고, 그리고 중간에 연결되지 않으니까 내 뇌피셜이라고 하는 것들, 내 자의적인 해석이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조금 내가 생각하는 방향성이 달라지고, 웃긴 거는 출제자가 그걸 또 알아요. 그러다 보니 이 허점을 아니까 거기를 그 문제를 내는 거니, 방향자체가 틀렸다 보니까 당연히 답이 안 나오겠죠. 요거는 조금 별 얘기로, 수능에서는 아이들이 가장 많이 할 수 있는 실수는 답에 넣지 않아요. 배려. 얘들아 이거 틀렸어? 아니야 다시 해봐 기회를 주는 거라서. 그래서 이제 모의고사를 많이 풀다 보면은 답이 없는 친구들은 뭔가 뇌피셜이 좀 많은 친구들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다시 본론으로 넘어와서, 그때 이제 개념이라고 하는 거 철저하게 살펴보고 하다 보니까 내가 생각했던 것들 좀 오류구나, 이걸 제대로 알아야 되겠구나 정리하기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까 10월달 모의고사가 난생처음으로 2라는 숫자가 나왔어요. 그러니 제가 아이들한테 가장 많이 시키고, 뭐 저와 수업하지 않고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요 개념 공부라고 하는 것은 남한테 설명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제발 학교에서 학원에서 수업 듣고 그거 밑에는 예제 문제 풀린다고 개념을 안다고 착각하지 말고, 한국사 공부하듯이, 사회 공부하듯이 내용을 이렇게 해서 스스로 한번 정리를 해봤냐 이거죠.
그리고 이렇게 내용을 좀 정리했다는 문제풀이는 좀 다른 얘기다 보니까 문제를 풀어감에 있어서 풀다 보니까 내가 자꾸 놓치는 것들 아니면 내가 잘 모르는 것들 그런 것들을 문제가 아니라 거기 내가 배울 것들을 정리해놓고 그거를 반복적으로 보면서 내가 앞으로 이러지 말아야지 다짐을 하면서 공부를 했냐 이 말이죠. 요거는 좋은 케이스가 아닙니다. 이 자료를 출처한 친구는 평균 4등급 친구예요. 아마 이 친구의 영상을 본다라고 한다면 좀 가슴이 아플 텐데 이 친구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그래도 고민이 있어도 본인이 이렇게 했던 경험들이 있으니 이렇게 하면 잘 될 거라는 믿음으로 좀 공부하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 발등에 불 떨어졌잖아요.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으로 공부하면 절대로 3등급, 아예 4등급도 그냥 이제 4등급 중간에서 끝자락에서 왔다 갔다 하다 그냥 수능이 마무리가 돼. 조금이라도 바뀌어보고 싶다라면은 나와 수업 듣지 않고 나와 잘 몰라도 돼. 제발 부탁하는데 이 개념이라고 하는 거 스스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봐라 이거지. 아마 이제 부모님들께서 이렇게 좀 고민을 하실 거예요. 지금 그러면은 이제 사실 수학이라고 하는 게 총 3가지를 공부를 해야죠. 뭐 문과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수원과 이렇게 하시면 보기 편하시겠죠? 수원과 수투와 합통을 공부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이과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수원과 수투와 미적분 그리고 뭐 기하도 있는데 사실 기하를 선택한 친구는 많지 않으니까 이렇게 미적분을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이 3가지에 대해서 개념을 좀 정리를 해야 되는데 제가 아까 요 앞에 예시 문항들 보면은 학생은 눈치를 챘겠지만 제가 수투 그러니까 2학기 과정에 대해서만 문제를 갖고 왔어요. 이유는 1학기 과정 문제를 제가 한번 몇몇 친구들한테 해서 예행 연습을 해봤는데 모르더라고요. 그러니 아이들이 지금 가장 크게 고민하는 게 이제 내가 수원을 공부하고 또 새로 합통을 공부해야 되고 아니면 미적분을 공부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걸 잘할 수 있을까 걱정이 많을 텐데 이 개념 공부라고 하는 것들을 수투는 A서부터 Z까지 철저히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수어는 조금 적당히 넘어갈 건 넘어가야 된다 이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드릴 말씀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요 내용과는 조금 별개라 Q&A 시간에 질문이 나온다면 그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수원과 수투와 미적분 합통의 공부법이 조금 달라야 되고 거기서 개념을 디테일하게 보는 방식이 다 달라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부분에서 조금 궁금하신 분들은 이따 Q&A 시간에 다시 한번 여쭤봐 주시면은 성심성의껏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개념 공부를 철저히 하고 문제를 풀 때 가장 중요한 게 여기인데 요 오답에 대해서 처절하게 한번 고민을 해왔다면 요 문제는 2020년도 교육과정이 개편되고 처음으로 나왔던 그 모의고사 9월달 모의고사 20번 문항이고요. 그 당시에는 요 20번 문항이 객관식이었고 조금 난이도가 킬러라고 하는 문제였는데 학생들이 보시면 바로 눈치를 좀 챌 거예요. 요거 F라는 놈과 G라고 한 놈을 더하는데 어이구야. 터치하면 안 되겠네.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요 F라고 하는 놈과 G라고 하는 놈을 더하니까 이렇게 나왔고 F 곱하기 G가 이거네? 어라? 이거 두 개 더하니까 요거네? 그리고 F가 G보다 커? 근데 2차가 1차보다 크니까 너가 F고 네가 G겠네 라고 해서 이제 이렇게 계산하는데 답이 없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평가는 그 정도 배려는 있습니다. 네. 애들이 가장 많이 실수할 거니까 그 부분 답에서 빼놨죠. 그럼 이제 애들이 어떡합니까? 멘탈이 나가죠. 요 문제에서 중요한 거는 아이들이 요런 멘트들을 잘 보지 못하니 너네들이 항상 FG, 식이 나오게 되면 그 식이 바뀌는 거에 대해서 잘 염두하지 못하고 그냥 요 식 하나로만 해석을 하지 얘들아 식이 F라고 하는 놈이 식 하나가 변화가 될 수도 있단다 라는 것을 전달하는 문제였거든요. 그런데 아이들이 그런 공부를 하지 않고 이 문제를 보고 내가 이렇게 해서 하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하면 이 문제가 풀리구나 그 풀이 방법에만 집중한다 이거죠.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가장 많이 오해하고 있는 것 식이 바뀌지 않는다. 근데 바뀔 수 있다. 그거를 공부해야 된다 이거죠. 이거를 공부해 놨다면 20년 9월달에 나왔던 게 21년도 오히 되라.
21년도 수능에 나왔던 문항. 아이들은 이 문제랑 결이 다르다고 보지만 수학 선생님은 이 문제와 결이 같다고 봅니다. 이유는 식이 바뀌고 있고 식이 갈아타고 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에 물어보는 것만 조금 달라지는 것들. 문제를 다시 써서 푸는 게 공부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부라고 하는 것은 내가 모르는 거를 쳐내려가고 아는 것들이 늘어나고 그것들을 적용해 봤을 때 내가 맞구나라는 확신을 얻어가면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아니 틀린 문제 백날천날 적으면 뭐합니까? 어차피 풀지도 않는 거. 그러니 오답 노트 작성을 하라고 하는 것은 오답에 대한 고민이라고 하는 것은 이 문제를 풀려고 고민하는 게 아니라 이 문제에서 내가 잘 모르는 것들, 내가 배워야 될 것들 그것들을 작성해 놓고 그거를 매일같이 보고 매일같이 보기 어렵다면 제발 부탁하는데 수학 공부하기 전이라도 보고 그리고 나서 아 내가 이런 실수를 했구나 내가 이런 식으로 자꾸 틀리는구나 앞으로 이러면 안 되겠구나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고 수학 공부를 한다면 비슷한 문제가 나왔을 때 하면서 이거를 연습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기니 그렇게 연습했는데 하필 또 맞췄어. 그럼 자신감 뿜뿜 어깨 올라가고 아 내가 하는 게 맞구나 나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이러면은 내가 잘 될 수 있구나 이렇게 자꾸 멘탈 케어를 하면서 공부를 해야 된다 이거죠. 한 가지 예를 좀 드리자면 요거는 19년에 고등학교 2학년 대상으로 나왔던 문항이에요. 아이들 중에서 이제 요렇게 뭐 AP라고 하는 길이가 있고 CP라고 하는 길이가 있으면은 요걸 미지수 두 개로 쓰는 친구도 있고요. A, B, 뭐 X, Y 아니면 네가 X라고 한다면 요 CP라고 하는 건 8 빼기 X구나 해서 문자 하나로 정리하는 친구도 있어요. 이걸 문자 하나로 정리하게 되면은 식이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아이들 이상한데? 라는 경우고 문자로 두 개로 보면 뭐야 이거 고1 과정 문제네 그래서 투둥투둥 하면은 문제가 풀리는 것들. 그럼 이제 여기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삼각함수 활용이라고 하는 내용을 중요하게 된다. 그게 아니라 내가 습관적으로 문자 2개 쓰는 걸 싫어해서 그래서 문제를 풀려가려고 했다 보니까 식이 굉장히 복잡해지고 내가 헉 해가지고 답을 못 냈었던 상황인데 그런데 그러지 않고 삼각함수 활용 같은 경우에서 문자를 2개를 써서 문제를 간다면 내가 답을 맞출 수 있는 확률이 올라가겠구나라고를 공부해야 된다 이거죠. 이렇게 해서 공부했을 때 19년 2학년 문제입니다. 20년 사관학교 문제. 배려죠, 배려. 이걸 공부했던 친구들이 니들이 진짜 우리 사관학교 들어올까? 니들 공부 좀 한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당연히 요거를 이렇게 공부했겠지라고 해서 그림만 바꿔서 똑같이 낸 문제. 근데 아이들은 이런 것들이 뇌리에 없죠. 왜? 오늘 점심 먹은 것도 잘 모르니까. 제가 아이들한테 이런 얘기할 때 항상 물어보는 게 이거거든요. 뭐 관심사를 좀 물어봅니다. 어떤 친구가 뭐 축구를 좀 좋아해가지고 제가 농담삼아 물어봤어요. 너 혹시 메시 생일 아니? 메시. 그러니까 바로 나오더라고요. 너 메시 생일 아는데 그래 평균값 정리는 잘 모르는구나. 이 뜻이 뭐냐면은 아이들이 당연히 어머니들과 저도 그렇습니다. 본인이 관심사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이거를 외우려고 노력하고 어떻게 하면 잘 이해하려고 하고 어떻게 하면 내 걸 낼 수 있는지를 진짜 부단하게 고민을 하는데 근데 비단 공부에서는 그러지 않죠. 누구나 그렇게 시켜본 적도 없고 공부를 그렇게 관심 있게 해야 되는 이유를 잘 몰랐으니까. 뭐 그거는 이제 사회적인 문제이기도 하고요. 아이들이 뭐 잘 못했다라고 말씀드리지 않고 해본 적이 없어서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이게 진짜 나의 취미, 나의 관심사 비단 수학뿐만이 아니라 모든 과목들을 그렇게 공부한다면 이 정시라고 하는 것들이 본인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확률이 꽤 많이 올라갈 거라고 저는 장담을 합니다. 뭐 사관학교는 좀 사관학교 문제는 요랬고요. 이게 조금 변형된 게 이제 작년 나왔던 수능 문제에서는 여기도 뭔가 조금 복잡하지만 교육에서는 여기도 문자 2개로 쓰면은 문제 풀이가 좀 편했었다. 이렇게 조금 변형되는 문제였죠. 제가 기본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은 다 거의 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좀 총 정리를 해드리고 싶은데 이때가 가장 많이 고민하실 겁니다. 학생들은 뭐 당연할 거고요. 부모님들께서는 이제 여기저기 들으신 것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우리 딸이 우리 아들이 대학을 좀 가야 되는데 근데 이제 수시는 조금 이거는
아쉽고, 그리고 옆에서 밖에서 막 얘기하는 게 수시 버리지 말라고 하고. 근데 사실 이제 아이가 성적표 받아온 점수들을 봤을 때는 이게 수시가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다면 정시로 가자니 정시에서는 또 이제 재수생 막 이런 얘기들 많이 들어보셔서 걱정이 많으실 텐데, 그거 다 내려놓으시고요. 내려놓으시고, 말씀드렸다시피 정시는 누구와의 싸움? 학생 본인과의 싸움이에요. 우리 자제분께서 정시를 엄마 나 정시 한번 해볼래 라고 했을 때 아이들을 너 정시해서 잘할 수 있겠어가 아니라 너가 정시를 하려면 이렇게 너와의 약속을 했을 때 네가 이걸 단 한 번도 어기지 않고 지켜야 되는데 그럴 자신 있니? 라고 얘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을 아이가 보여줄 수 있다라는 확신에 찬 눈빛이 이거 습관적으로 아이들한테 것처럼 확신에 찬 눈빛이 보인다면은 그거 믿어보시고 한 일주일에 한 달 정도만 한번 지켜봐 주세요. 그래서 이제 요 정시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조금 부담감을 좀 내려놓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이제 수능을 좀 대비하고 아니면은 최저 또는 정시에 대한 공부를 할 거면 전략적으로 요게 가끔씩 이제 제가 이렇게 때 아이들이 이제 국어 영어는 뭐 없어요라고 하는데 국어 영어는 그냥 좀 잘해야 됩니다. 잘해야 되고요. 다시 이제 본론 넘어와서 수학 같은 경우는 전략적으로 한 단계 맞출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에서 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첫 번째, 3년짜리 절대 틀리지 않고 다 맞춰야 되고 시간은 10분에서 15분 안에 들어올 수 있게끔 실력이 되어야 된다. 그 정도 실력 되게끔 공부를 한다면 4점짜리 최소 3-4문제는 실력적으로 풀 수가 있고 거기서 조금 더 발전해가지고 한두 문제 정도 6개 정도는 본인 실력으로 무조건 맞출 수 있는 디폴트 실력을 맞춰 놓는다면 그리고 거기서 단 한 번 떨어지지 않게끔 그게 쭉 유지가 된다면 어떻게든 뚫어볼 노력할 거고 만약에 내가 9월달에 모여서 안 됐고 10월달에 모여서 안 됐어 그럼 수능날은 기도라도 해서 내가 진짜 찍어서 잘 되기를 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최소한 3등급 72점이 되도록 공부를 해야 된다. 근데 그 공부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개념 공부를 해야 되는데 아마 수원, 수투, 미적, 확통 뭔가 좀 많을 텐데 거기에 대한 좀 방법들이 좀 다르니 체계적으로 시간을 좀 줄일 수가 있고 그래서 개념 공부라고 하는 것은 내용을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게끔 공부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가장 중요한 거는 여기가 가장 중요한데 문제를 풀고 문제를 틀릴 때 오답 정리하고 다시 풀어보겠다는 취지가 아니라 문제를 풀어가면서 있어서 내가 몰랐던 게 뭐고 내가 이거를 외우고 내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하고 그리고 왜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지를 스토리를 본인이 만들어서 그거를 이해하고 반복적으로 연습할 수 있게끔 공부를 해야 우리 친구들이 잘 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 질문이 더 없으신 거라고 보고요. 궁금하시면 언제든지 학원을 연락하시거나 저한테 이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릴 테니 연락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제 슬로건이기도 하고 제가 이제 이 판에 있는 이유이기도 하고 제 마음가짐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 아까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제 학창시절에 공부를 좀 안 했었고요. 그래서 공부에 대한 스펙트럼이 굉장히 좀 넓어요. 안 했고 적당히 해봤고 진짜 열심히 해봤고 점수도 안 나와봤고 점수가 나와봤고 거만해봐가지고 진짜 싸가지가 없었거든요. 저 점수 나올 때 진짜 거만해가지고 옥하사전이 이제 엉덩이도 찌고 그랬는데 그래서 추락도 해보고 하다 보니까 아이들한테 항상 제가 수업하면서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나와 같이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 내가 겪었던 경험들이 너네들이 없었으면 좋겠다가 가장 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이런저런 고민이 많을 텐데 그래서 그 고민을 해결하려고 이런저런 고민의 결과값을 이런 고민을 조금 극복하고자 이런저런 계획을 좀 세울 텐데 사실 그런 계획이 좀 무의미합니다. 아이들이 이제 계획을 세운다고 잘 지키나요? 네. 그래서 우리 친구는 사실 성공을 계획하기보다는 우리 친구 세운 계획들을 성공시키면서 나 이렇게 하면 잘 될 수 있어. 오늘보다 내일이 나아질 거야. 난 이렇게 하면은 내가 원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거야 해서 자신감을 얻을 수 있는 친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베이스 캠프의 재간둥이 수학 강사 조진원이었습니다. 긴 시간 같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